안녕하세요 여러분, 헬렌입니다. 지금 6시 55분이고요 지금 제가 이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근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좀 하려고 카메라를 켰고요. 항상 이 시간에 출근을 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거리가 5분에서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새로 옮긴 학교가 꽤 거리가 있는 편이라서 옛날보다 거의 1시간 좀 안 되게 먼저 출발하는 것 같아요. 출발해서 왜냐면 또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해서 제가 또 늦는 거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좀 그래도 10분 정도 일찍 도착하려고 그렇게 해서 출발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번 주였어요. 저번 주에 뭐 굉장히 많이 속상하고 그런 일들이 겹쳤어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해도 스트레스가 갈등이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하소연하면서 막 눈물 좀 찔끔 흘리고 막 그랬던 일이 있었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냥 여러 가지 뭐 이유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발생된 것 같은데 뭐 한 가지 이유라고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캐나다 살면서 한 번도 좀 힘들어도 참고 그랬었는데 한 번도 이렇게 느껴보지 못한 좀 위기 같은 거 이런 게 한 번 왔었어요. 캐나다 계속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참 힘들구나, 녹록지 않구나 맨날 그러긴 했었는데 정말 극도로 조금 힘든 상황이었고 먼저 학교 얘기를 하자면 제가 여기 멀리 있는데 전 영상에도 이제 올리비아랑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지역이 백인들만 있는 지역인지 알고 제가 지원을 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또 지원한 것도 있고 그랬거든요. 좀 솔직히 이제 정말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지 않고 걔네들만 사는 곳은 어떨까 이런 것도 궁금하기도 했었고 저번에 전 직장에서도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아주 그냥 맛만 봤다 이런 느낌이라 조금 그런 것도 알고 싶었고 어느 부분에서도 솔직히 얘네들하고만 있으면 조금 더 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욕심 같은 것 때문에 제가 거기 학교를 선택했고 정말 사실 뭐 힘들 줄은 알았어요. 제가 당연히 힘들 줄은 알고 그렇게 가긴 간 건데 생각보다 너무 이게 힘들더라고요. 힘들고 그랬어요. 왜냐면 같이 또 다른 같이라는 직장 동료가 있는데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금요일이었는데 아침에 와서 어젯밤에 잠을 못 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피곤한 상태다. 저는 이제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점심시간이 끝났고 애들이 밖에서 이제 야외 활동을 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올리비아한테 어디 갔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 몰랐냐고, 얘 아프다고 점심 먹고 브레이크 끝나고는 안 들어온다고 얘기하고 갔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정말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갑자기 사라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좀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뭐 집에 간다고 하면은 뭐 안 보내주지도 않을 텐데 왜 그랬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하고 바깥 활동하려고 서 있는데 솔직히 조금 화가 너무 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들었는데 이제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메시지는 일단 보냈어요. 메시지는 보냈는데 얘네들이 왜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스나빗이라고. 뒤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겉으로는 일단 친절하게 행동하는 그런 건데 저도 이제 그런 거를 좀 해서 보냈어요.
속으로는 되게 화가 많이 났지만 너 나를 무시해 뭐 이런 생각이었지만 일단은 난 네가 아픈지 몰라서 미안하다. 네가 많이 아팠구나. 그러면서 그런데 난 네가 여기 있는지 오늘 지금 알았네. 그러면서 주말 동안 잘 보내고 건강해져서 월요일에 다시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알아듣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다이렉트로 막 화를 내고 이런 것보다 좀 나을 것 같아서. 근데 제 마음의 좌절감은 좀 솔직히 말해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일단 그렇게 이제 주말이 시작되는데 저희 부모님이 또 방문을 하시기로 했거든요. 조만간 방문을 이제 캐나다로 하시는데 제가 작년 여름에 한번 학기가 끝나고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오랜만에 저도 이제 거의 5년 만에 방문을 한 거였는데 근데 이제 올해 저희 부모님이 캐나다에 두 번째로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토론토 살 때 한번 방문하셨고 그동안 이제 팬데믹이다 뭐다 해가지고 입국이 많이 금지됐고 제한됐고 해서 못 오셨다가 지금 많이 풀린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여기에 방문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저희가 저번에 한국에 나갔을 때 솔직히 아빠가 비행기 값을 대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아빠가 오시면 부모님이 방문하시면 이번엔 꼭 제가 비행기 값이라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솔직히 막 돈을 따로 모으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캐나다 경제 사정이 이렇게 넉넉하지가 않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저축을 하면서 살 수 있죠. 당연히 살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돈을 모으면 이제 일단은 뭐 각종 세금이 많이 나가는 편이고요. 나라에서. 그리고 캐나다 자체라는 곳이 월급을 받더라도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얘네들은 세금 구간을 이렇게 소득에 대비해서 세금 구간을 정해놓고 이제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많이 떼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가 월급 명세서에 넷 인컴이라고 하나요? 실제 연봉이랑 기재된 연봉이랑 제가 받는 이렇게 금액을 따져보면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갭이 많으시거든요. 그렇다는 뜻은 세금을 굉장히 많이 떼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도 뭐 쪼개고 아끼고 해서 세금 내고 하면은 솔직히 남는 게 엑스트라 머니로 남는 게 굉장히 없더라고요. 근데 주변에도 물어보면 진짜 캐네디언들한테 물어봐도 이렇게 자기네들도 저랑 삶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벌어도 실질적으로 자기 손에 이제 들어가는 것도 잘 없고 월급에서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떼니까 그래서 너무 이제 그렇게 돈을 많이 막 모으고 산다 이런 사람들은 제가 잘 못 봤어요. 일례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집을 살 때 얘네들은 보통 보면 5%에서 10% 정도 먼저 다운페이라고 하죠. 그걸 내고 사는 캐네디언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때 집을 살 때 거의 35에서 40% 다운먼트를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그때는 영주권이 없기도 하였고 여러모로 이제 여기서도 돈 빌려주는 곳에서 불안하니까 이제 다운 페이먼트를 많이 하라고 그렇게 부른 건데 이제 저희 직장 동료가 그때 당시에도 너가 35% 40% 정도를 모기지를 다운 페이먼트 할 돈이 있어? 그렇게 모은 돈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통장에 몇 억씩 꽂혀 있다는 게 되게 상상이 안 간다고 하더라고. 왜냐면 자기네들이 월급을 받고 살아봐도 이제 그런 시스템이 전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긴 했는데 또 막 저번 주에 그런 동료 때문에 좀 화나는 일도 있었는데 아빠가 오시는데 내가 내가 비행기 값도 하나 못 대주나 뭐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이게 이제 좀 내가 좀 더 잘 살아보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자식으로서 조금 더 효도해야 되겠다. 돈이라도 많이 벌어서 좀 효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솔직히 살고 있었는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은 진짜 기분이 별로였던 게 일단 직장에 적응 못하는 나가 먼저 보였고요. 부모님한테 효도 못하는 나, 이렇게 두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게 맞는 것인가 과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너무 많이 속상했어요. 속상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또 주말 지나고 이제 남편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제 스스로도 마음을 많이 달래면서 이제 좀 극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힐링됐고요. 잠시만요. 제가 아침마다 티몰튼에서 커피를 사가거든요. Welcome to Manhattan. So how may I help you? Hello, can I have one medium double? Sure. That's it? Thank you. Please start. 아침엔 당을 무조건 먹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힘들어서. 일단은 커피를 샀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오늘 가서 제가 그 직장 동료하고는 좀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좀 지나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되면은 저는 좀 참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조금 참지 않고 얘기해보고 좀 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부모님 문제는 오시면 또 제가 열심히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서 잘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저의 넋두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아침에 이제 속상하다고 영상을 좀 찍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도저히 좀 참기가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 동료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 주말에 내가 가는 걸 몰랐다고, 아픈 것도 몰라서 미안은 한데 가기 전에 나한테 얘기해 줬으면 좀 더 좋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가 좀 그렇게 얘기를 할 줄 몰랐나 봐요. 그랬는지 되게 미안해 하면서 미안하다고 막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오늘따라 더 저한테 막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긴 했어요. 솔직히 저도 뭐 이런 일이 발생되면은 되도록이면 조금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이렇게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이렇게 쓸데없이 평화주의자라서 되도록이면 언쟁을 만들고 싶지 않은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꼭 제가 한 번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했고, 걔가 수긍을 했고 미안하다고 했고, 자기가 얘기를 한 줄 알았는데 이제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인지 자기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꼭 얘기를 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그냥 대화로 이제 잘 풀어서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날씨가 되게 흐렸었는데 오늘 이제 또 그 얘기를 하고 또 한껏 마음이 또 후련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날씨마저 이제 또 좋아지네요 오늘. 예,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바이.